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갈까? 썸남이나 썸녀가 생기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데이트 장소는 바로 극장입니다. 극장이었죠. 재밌다는 영화가 나오면 가족끼리 함께 가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. 한 3, 4년 전쯤 말이죠. 그런데 요즘 극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. OTT를 통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렇다. 맞는 말이죠.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영화의 품질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. 쉽게 말해 돈값을 못한다는 거죠. 어렸을 때 학교 끝나면 2, 3천 원 주고 먹던 떡볶이가 이제는 만 원, 2만 원 줘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느낌인 거죠.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고 온 히트맨2 검은 수녀들을 보고 이 한국 영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영화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와서 봐주셔도 좋은데 솔직히 굳이 안 봐도 큰 스포일러는 없으니까 왜 별로였을까? 이거를 중심적으로 좀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한국 영화가 돈값을 못하는 이유, 첫 번째는 관객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OTT 서비스를 구독하는 시스템을 너무 일상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. 워낙 이 기간 동안 한국 작품을 포함해 해외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또 잠깐 할 게 있으면 끊고 다시 볼 수 있죠.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내가 이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극장에 간다는 건 참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여러모로 참 불편한 것 같아요. 침대에 누워서 몇 번 터치로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참고 굳이 극장을 찾아서 예매하고 갈 준비를 하고 대중교통이든 뭐든 이동하는 시간까지 여러 가지로 정성이 필요한 행위죠. 그래서 극장에 가 영화 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맘을 먹어야 하는 것 같아요, 요즘은. 그리고 극장에 가는 걸 단순히 데이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, 요즘. 워낙 데이트의 선택지가 많으니까요. 우리가 인당 15,000원짜리 티켓을 사고 팝콘에 음료까지 사 먹으면 못해도 대략 4만원에서 5만원까지는 씁니다. 그리고 2-3시간 정도의 정해진 시간들이 주어지죠. 이게 꽤 부담이 되는 선택지라고 생각돼요. 어디 카페를 가서 디저트를 시켜도 극장보다는 가성비가 좋으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 퀄리티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다 보고 나왔는데 할 얘기도 없고 어땠는지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요즘 영화거든요. 제가 너무 염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, 요새. 대부분의 영화들이 작품의 소재나 스토리보다는 이걸 연기한 배우들의 유명세를 앞세운다는 느낌이 크거든요. 지금부터 제가 보고 온 히트맨2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볼게요. 이 영화는 솔직히 배우들을 소비하는 행위가 너무 역겹습니다. 권상우라는 배우는 액션 배우거든요. 그래서 히트맨1에서 국정원 암살요원 출신 만화 작가라는 역할에 연기를 했죠. 히트맨 1은 그냥 나쁘지 않았습니다. 중년에 접어든 이 배우에게서 날카로운 액션 연기를 볼 순 없지만 액션으로서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몇 개 좀 있었거든요. 코믹과 이 액션의 조화가 무난했습니다. 그런데 히트맨 2는 너무합니다, 진짜. 이 캐릭터가 대사를 뱉어내는 매 순간 그 맨날 드립칠 생각만 한 친구들 있잖아요. 그런 친구처럼 진짜 한 번만 걸려라, 한 번만 웃기자. 진짜 영화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캐릭터를 그려냅니다. 그러니까 후반부에 감동적인 장면이 있거든요. 근데 몰입이 하나도 안 됩니다.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에서 막 거기 나온 캐릭터들이 막 우는데 하나도 안 슬프고 주인공이 하나도 안 듬직했어요. 그러니까 권상우를 왜 썼을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냥 액션 배우로 유명하니까 일단 쓰자, 사람들이 보러 오겠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요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선택지에 있어 크게 착각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. 우리는 좋은 배우가 아니라 좋은 영화를 보고 싶거든요. 자, 한국 영화가 돈값을 못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주제와 소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범죄도시 1이나 2를 보면 너무 잘 됐죠. 그래서 잘 되니까 3편, 4편 앞으로도 더 나온다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시리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대부분이 아마 1이랑 2에 비해서 뒤편에 나온 영화들에 대해서 식상함을 느끼실 겁니다. 스토리도 좀 부실하고 악단들한테도 좀 매력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동석이 다 때려잡겠지. 영화 후반부에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제작자 입장에서 이 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1000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공식화하면 다음 1000만도 가능할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이죠. 그래서 만들어낸 게 검은 사제들의 스피노프 작품인 검은 수녀들입니다. 그런데 이거는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오컬트라는 장르의 특성상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이 비교적 명확해야 됩니다. 이 영화로 따지면 구마를 하는 행위의 순서와 이유,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사제들의 역할이 분명해야죠. 검은 사제들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. 관객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. 이 세 배우들의 연기 호흡도 좋았고 연출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한국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섞어 많은 인기도 얻었죠. 명동 성당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요.
그런데 검은 수녀들은 이렇게 좋았던 장점들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. 악귀의 이름을 밝히는 데 있어 구마가 아니라 거의 물고분에 가까운 어설픈 행위를 했고, 이게 구마 순서나 절차라는 것들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 관객들이 자꾸 물음표만 생기는 거예요. 구마에 있어서 그냥 주인공 말만 따르거든요. 옆에 있는 조연들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릅니다. 근데 극 중에 송혜교가 맡은 수녀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. 사람 살리는데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러면서 수녀인데 굿이든 부적이든 막 남발한단 말이에요. 이걸 보는데 복창이 막 터지더라고요. 아니 설명충까진 필요 없는데 이 설정을 기괴하게 섞는데 반해 진짜 설명이 너무 부실했거든요. 진짜 솔직히 좀 많이 짜증났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검은 수녀들은 진짜 실패한 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. 뭐 속편은 어쩔 수 없다, 속편은 본편과 같이 성공할 수 없다,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전작의 흥행에 힘입어 잘 찍은 속편 영화들 진짜 많습니다.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여기에 있어 이 식상함을 어떻게 없애면서 전작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까,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고민을 거듭해서 만들면 관객들이 이제는 알아주는 시대거든요. 지금 관객들은 제대로 된 영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분명히 있거든요. 아무튼 요새 한국 영화만 생각하면 많이 아쉽습니다. 극장의 사정을 생각하면 영화 하나하나의 흥행이 중요하고 또 위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영화를 만든 게 이해가 되는 한편, 좀 이왕이면은 대중성을 포함해서 이 작품 자체,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 자체에도 좀 집중해서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돈값을 못하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